지금부터 원도심학교 송도중학교의 이전 관련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성산 송도학원 부이사장님의 발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도중학교가 왜 이전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학생 수의 감소 문제이고,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송도중학교에서 제일 좋은 교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9년으로 이 건축한 지 60년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어떤 정말 노후화가 최근에 와서 급격히 일어나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학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더군다나 인천시장이 바뀌면서 지금 재물포 르네상스를 공약 1호, 선공약 1호를 걸고 지금 열심히 움직이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원도심 지역은 인천 지역의 그 재물포 르네상스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많은 계획이 할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터전 마련이 됐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주민들이 쓰기를 원합니다. 이거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정책적으로 이제는 하기도 참 좋은 그런 시대가 자연스럽게 지금 찾아와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현재 저도 지금 송도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칼자를 쥐고 있는 거는 사실은 교육청하고 경제자유교육청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땅값을 싸게 주느냐 안 주느냐의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송도중학교 이전 자체가 지금 쉽지가 않은 건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만 하고 경자청 입장에서는 땅값을 원가에 싸게 줄 수 없다는 그게 두 개 대립감이 있어서 지금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듯이 지역 현재 이제 중구청에 이 상인들이나 주민들께서 가는 걸 반대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노화가 됐잖아요. 이 중구 자체라는 도시가 지금 분양도 지금 얼마 전에 동천이 앞에도 푸주 아파트가 분양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마 입주도 아마 3분의 1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가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세대 입주자들이 꽉 차서 지금 활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상 지금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또한 미분양이 돼서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송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학교들 또한 학생 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지금 평균적으로 31.7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 33명에서 34명 정도 되는데, 어느 특정 학교를 얘기하자면 한 반에 한 38명까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원도시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에서 어떤 같은 공간에서 학생 수가 작다 보니까 어떤 교육 환경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원도심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으로 좀 형평성 있게 같은 넓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입장으로서 이런 이전에 되게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 대리인으로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송도중학교는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6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로 인해서 학생들 안전마저도 위협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 대리인으로서 정말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작년에 인천시 도성은 교육감은 재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계획을 추진하다가 4개월 만에 이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원도심 학교 이전은 해당 지역, 특히 원도심의 교육 공동화를 가져오고 학력
자녀를 둔 가구의 유출로 이어져 인구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동부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는 집 주변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통학거리가 짧으냐 길으냐,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교육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원도심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토론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아들이 신흥초등을 나와서 여기 송도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어요. 제가 여기 중고 토박이로서 언제나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고 우리 아들도 다녔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쭉 듣기에 우리가 송도중학교가 꼭 송도 신도시를 이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만 들은 것 같아서 저는 그 다른 쪽 면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송도 신도시에 그렇게 부지가 많은데 거기는 왜 중학교를 설립을 못하고 자꾸 여기 있는 학교를 이전하라고 할까요? 그거는 학교가 그렇게 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송도 신도시에서 송도 중학교를 이전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학교를 못 짓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도심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에 초등학교 2개 들어오고 중학교 하나 세우는 거 10년 걸렸습니다. 거기는 한 달 전에 저희가 중산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여기처럼 지금 운동장이 없어요. 펜넬로 학교가 딱딱 교실이 꽉꽉 써가지고 아이들이 급식소 가려고 하면 이렇게 삥 들어서 급식소를 가야 돼요. 한 반에 28명이에요. 근데 한 학년에 18학급까지도 있어요. 먼 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종 신도시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3개 들어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우리 있는 학교 지켜내지 못하고 이전했어요. 물론 학교 측을 봐서는 이전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원도심으로 인구가 유입돼서 원도심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다시 우리가 학교 하나 다시 여기 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오려면 10년이라는 세월 절대 보장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학교 하나를 놓친다는 개념보다는 학교 하나를 나중에 세우기가 너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느낀 거예요. 영종에서 학교 하나 세우기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10년 뒤에 여기 중구 구도심을 봐서 그때를 봐서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때 우리 송도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중구는 또 교육의 중심지 이천에 교육의 중심지로 많은 학교들이 밀집돼 있었고 어디를 가든 학생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또 학생들의 추억거리가 많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떠한 우리 송도 중학교만 어떤 특화된 교육을 좀 만들어서 인천에서 우리 송도 중학교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다, 배울 수가 없다라는 이런 특화된 교육을 좀 만들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 특구로 지정을 하고 지정 학구에 예외를 둬서 인천 어디든 전국 어디서든 우리 송도중학교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특구를 좀 특화된 교육 사업을 좀 펼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송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송도고등학교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도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러한 특화된 교육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인천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학생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지자체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만드는 데 노력을 또 해야 될 거고 또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우리 중구를 찾아와서 여기서 배울 수 있게끔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그러한 전입세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 중구만에 특화된 어떤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실시를 한다면은 저는 우리 송도 중학교는 이 자리에서라도 충분히 더 나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가져봅니다. 교장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빨리 우리끼리 학교 통폐합하는 게 인천 교육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소규모 학교로 나눠져 있어서는 각 학교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교육청에서 정책기획조정관을 했습니다. 교육균형 발전 계획을 세웠어요. 원도심이든 신도시든 인천에 있는 학생이라면 균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 목표였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신도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원도심은 또 신도시에 끌려가면서 발전이 쇠퇴하고 있어서 거기에 균형을 맞춘다는 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부지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시 발전과 관련해서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오늘 토론회가 좀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이런 학교 변화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송도 중학교로 이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제대로 하려면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냥 이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마 평행선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느 도시나 지금은 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 문제는 인천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가 소멸해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학교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그 과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교가 피해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가 남아있어야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학교로 계속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온당한 요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던져봅니다. 전체적으로 인천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학교를 먼저 뺄 것인가, 그러면 그 학교를 뺀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시와 교육청이 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 우리 인천교육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도중학교는 아시다시피 중구 원도심에서 100년 정도 자리 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명문 사립중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명성이 무색하게 낙후되고 학생들이 가장 기피하는 학교로 전락하였습니다. 저희 지금 역사 선생님이 순환 선생님이신데요. 이 순환 선생님이 계속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아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필고사는 90점 넘게 맞았는데 수행평가 숙제를 내지를 못해서 이 아이가 점수가 앞자리수가 바뀌었어요. 이게 과연 학교일까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언제나 아이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교사수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 교과과정은커녕 순환 선생님이 제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숙제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 내지를 못해서 점수를 잃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저희 교육부에도 다녀왔어요. 저희 어머님들이 교육부에도 다녀왔어요. 송도에 있는 지역에 송도 지역의 학교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신설 안 해주냐고 하시잖아요. 신설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그 중학교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반려하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재배치하라는 의견을 이미 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같이 삽니다. 근데 지역은 학교가 무너질 때까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지역 주민들 반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저도 지역 주민이에요. 저희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이에요. 지역 주민이 학교 이해 당사자인 저희가 제발 송도중학교 좀 빼서 안정적으로 배정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저희의 의견들은 무시하십니까? 학습권? 우리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은 학습권이에요. 더군다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당연히 평등교육 받아야겠죠. 그런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 평등교육, 학습권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학생이 있는 곳이 학교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위한 학교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존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학교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송도중 이 자리에서 60년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도 몰려왔습니까? 인구 늘었습니까? 이쪽 그 원도심, 중구 원도심 인구 8만여 명이었습니다. 불과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제가 이 중구청도 출입을 하는데 출입 기자로 하는데 8만여 명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4만여 명으로 줄었어요. 송도중은 송도중학교가 송도로 이전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학교가 있다고 인구가 늘거나 학교가 있다고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인구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오고 가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송도중이 인구 유출 유발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8만에서 지금 4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줄어들고 있고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천 인구가 1인당 출산율이 지금 0.7명 정도 되죠. 한 명도 안 됩니다. 1년에. 지금 우리 더 줄고 있는데 우리 정치들은 계속 희망만 줘요. 좀 있으면 여기 중구 구도심 인구가 마치 한 20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어떤 도시는 우리 계속 개발하고 있죠. 지금 그 재물포 르네상스 유정복 시장님의 그 1호 공약입니다. 바로 재물포 르네상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전 이름이 뭐였죠? 내양재개발입니다. 내양재개발. 지금 한 10수년 됐습니다. 자, 10수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양재개발만 되면 중구는 어마어마하게 이 상점벽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0수년 지났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한번 이 송도중학교 이거 이전을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우리 정치인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그 자녀들 이 학교 보내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좀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태껏 이 송도중학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중구가 이 상태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우리 정치인들 이 책임이 더 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정치인들 일단 지금은 제가 볼 땐 표 계산해서 이 학교 이전을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피해를 하루 더 빨리 줄여주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만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의 발전, 인구 유출,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학생들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땐 답은 딱 나와 있다.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찬성의 의견도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이고 더 아마 속상한 의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좀 의견들이 잘 모여서 이 지혜 과정으로 또 향후에 이제 이 정책 결정을 하는 인천시 교육청이라든가 인천시 광역시라든가 경례청 이런 데와도 주민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서 이 송도 중학교 이전 관련 문제가 모든 학부모들,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결정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송도중학교 이전 관련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소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